이성의 건강 토크 시간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서 야외 운동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운동 중에 주로 손목 통증이나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는 분이 많습니다. 또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명절이 지나면은 일명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는 주부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손목, 팔꿈치 통증의 원인과 올바른 치료법에 대해 변병남 서지탑병원 원장님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제 몇 번 보니까 예, 저도 참 익숙해진 것 같아요. 네. 예, 원장님 지금 요즘 그 운동 중에 그 뭐라 그러죠? 이 손목 통증이나 팔꿈치 통증으로 호소하는 분이 병원에도 많이 내원하시죠? 의외로 더 많죠. 날씨가 좋아지면서 운동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뭐 사회체육이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운동을 해서 손목이나 팔꿈치에 통증을 호소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또 저 가정에서 일하시는 주부님들이 손목하고 팔꿈치를 통증을 호소하면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손목 통증이나 팔꿈치 통증은 어떤 병이라고 이렇게 진단할 수 있나요? 글쎄요, 분류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외상에서 올 수 있는 것도 있고 질병도 있겠죠. 근데 팔꿈치에서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주관절이라는데 엘보라는 게 있습니다. 팔꿈치의 바깥쪽에 아픈 경우, 안쪽에 아픈 경우가 있는데, 우리 흔하게 말하면 테니스 엘보라는 건 바깥쪽, 골프 엘보라는 건 안쪽이죠. 그리고 손목에서는 가장 흔하게 오는 게 이제 심줄에 관련된 건추염이 일반적이겠고요. 또 하나는 삼각연골 복합체 손상에 관련된 거, 그게 일반적으로 좀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런 진단에 대한 증상은 통증 외에 또 다른 그 무슨 증상이 또 통증 있나요? 외에 압통이라는 게 있겠죠. 만졌을 때 가장 주된 게 압통이고, 일상적으로 팔꿈치 같은 경우는 팔꿈치나 손목이 아픈 거는 커피잔을 들 때 어느 순간 놓친다 라는 거 있는데, 이건 건추염일 수도 있지만, 손목에 건추염일 수도 있지만 팔꿈치 자체에 엘보가 와서 생기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은 이런 그 팔꿈치, 손목 이런 통증 현상은 뭐든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반복적인 사용이긴 한데, 우리 간혹가다 운동을 하다가 과도한 운동을 해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가장 안타까운 경우 중에 하나가 주부님들이 이렇게 엘보나 손목의 통증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죠. 이건 쉬라고 하는 병이라고.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떨려 있어요. 전 별거 하는 게 없는데요. 그래서 왜 하는 게 없는데요? 전 집안일밖에 안 하는데요.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죠. 그거를 왜 스스로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너무 폄하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면 남자분들이 폄하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집안에서 별로 하는 일이 없다라는 식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집안일이 많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 손목이나 팔꿈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동이랑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흔하게 말해서 운동 자체에서는 팔꿈치는 쉽게 말하면 골프도 있고, 간혹 가다 보면 그 테니스, 또 의외로 배드민턴 치시는 분도 많고요. 배드민턴. 같은 방식인데 이제 생활체육에서 인구가 전형으로 많아진 게 탁구하고 배드민턴인 거 많아졌거든요. 탁구도 손목. 그러니까 탁구 치시는 분이나 배드민턴, 그런 운동이 요새 많죠. 기존에 알고 있던 골프나 테니스는 이미 엘보라는 걸 알고 계시는데, 그 배드민턴이나 탁구 치시는 분들은 이게 당연히 그냥 아프다, 근육통이다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런 증상과 원인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치료하는 방법도 또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원인에서 일단 뭐 팔꿈치부터 보면, 엘보가 생겼는데 바깥쪽이 아프다, 안쪽이 아팠을 때 치료 방법이 좀 판이하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환자분이 왔을 때 우리 이제 병원에서 하는 거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 그 다음에 물리 치료,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주사 치료, 그 안 되면 또 다른 충격파나 딴 도수 치료나 운동 치료를 하는데, 거기에 효과가 없는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로 접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존적 치료 말고도 다른 치료 방법도 있습니까? 일단은 보존적 치료 말고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사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팔꿈치는 수술을 잘 안 했습니다. 저희가 배울 때도 바깥쪽에 있는 심줄이 찌렸는데 이거를 계속 주사 치료한다는 거, 그리고 어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환자분이 병원에 와서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는
들어간 주사를 3번 이상 맞았는데도 효과가 없을 때는 그때는 정밀 검사를 필요해서 MRI를 찍어보고 거기에 왜 신전근이 파열되어 있는 분이 있거든요. 엘보에 관여되어 있는 근육이 파열되어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기부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성적으로 되는 경우는 기부스를 한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건 아니죠. 그 주사 치료도 의미가 없고 네. 그런 경우는 수술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수술 방법이 너무 복잡을 했어요. 결과도 안 좋고 그래서 저희 대학 교수님도 네. 엘보인데 1년에 365일 파스를 붙이시고 거기에 맞춰 주사를 맞으십니다. 왜냐면 그분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수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팔을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도 결과 수술 방법이 있다니 옛날에 과거의 수술 방법으로 생각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피부를 절개하고 뼈에 구멍을 뚫어서 피가 흐르게 한 다음에 다시 봉합을 해주고 6주가량의 통기부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바깥쪽에 있는 경우는 관절경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그런 수술 때문에 두려웠는데요. 관절경은 수술 시간 자체가 10분 안쪽에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기부스를 오래 하지도 않고 1, 2주 오면 그 증상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아직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나 환자분들도 그런 선택을 하는데 이제 꺼리는 경우도 있고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우리가 통증이 이렇게 오면은 네. 파스 붙이는데 효과가 좀 있는 그 거죠? 자체가 초기 증상이라 하면 모든 정형외과 치료의 기본 약물 치료, 물리 치료, 파스도 마찬가지지만 파스 자체가 소염 진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 안 써야 됩니다. 정형외과의 치료 원칙의 가장 약물 치료보다 더 원칙은 통증을 유발하는 행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 몸이 자기 몸을 치료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수술을 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렇다면 그 예방적 치료는 뭐가 있습니까? 예방적 치료는 모든 게 어떤 운동을 하기 전에 신전 운동이죠. 예방적 치료라는 건 그게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때 충분한 스트레칭과 만약에 경우 초보자들이 이제 엘보나 운동하면 다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과도하게 어떤 운동에 대해서 성취를 느끼기 위해서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는 거. 테니스를 쳤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늘 골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테니스 칠 때 과도하게 손목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운동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팔이 나가면서 밀어줘야 되는 건데 어느 순간에 힘이 들어가니까 손목을 씁니다. 손목을 쓰면 손 자체에 건초염도 생기지만 이 손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엘보가 생기죠. 근데 골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많이 들 때 손목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지면서 이 손목뿐만 아니라 팔꿈치까지도 영향을 끼치죠. 그럼 오늘 지금 손목 팔꿈치 통증의 뭐 증상, 원인, 치료법, 뭐 예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알아봤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방이죠. 예, 아무래도. 예방이죠. 그리고 한동안에 어느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그 증상을 유발하는 행동을 한동안 회피를 하는 거죠. 정형외과 치료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약물 물리치료가 아니라 어떤 원인이 생겼을 때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말 쉽게 그럼 말하면 운동을 해서 만약에 되면 운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한동안 증상이 없을 때 하지 말아야죠. 그럼 삼각 섬유 연골 파열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목을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일반적으로 하나의 관절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두 개의 관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사용하는 주된 근육이 있고요. 손목을 틀 때 사용할 때 이 척골뼈,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쪽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 MRI 사진 보면 저쪽 좌측으로 보이는 까만 부분이 상반연골 복합체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간혹가다 이제 선천적으로 척골 양성이라 가지고 척골뼈가 좀 커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젊을 때는 괜찮은데 30대, 40대 됐을 때 그런 통증에서 오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간혹가다 보면 저 수술법도 옛날에는 절개를 하고 뼈를 단축시켜서 5mm 정도 잘라준 다음에 뼈를 금수판을 내서 단축을 시키거든요. 요새는 그렇게 안 하고 관절경으로 그 부분을 깎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술 후 고정하는 기간은 적고 통증도 적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자, 원장님. 예. 오늘 이렇게 총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이 팔꿈치 또 손목 이 통증에 예. 총체적으로 예. 총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참
전체적으로 총정리라는 개념보다는 일단 예방,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 그걸 설명드리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집안일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운동에서 생기는 경우는 첫 번째 과도한 과욕을 부리시는 게 가장 첫 번째 조심해야 될 문제고요. 운동이나 뭘 하시기 전에 반드시 스트레칭이나 신전 운동, 그 전에 이제 관절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맞고요. 만약의 경우 팔꿈치가 아플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었을 때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럼 바깥쪽으로 드는 거예요. 집안에 계신 주부님들이 뭐 행주를 짜든가 걸레를 짤 때 이렇게 짜잖아요. 그럼 아파요. 그러면 반대쪽으로 짜는 거죠. 이렇게 짜지 말고 반대쪽으로. 그러면 반대쪽 안쪽의 근육이 아픈 사람 같은 경우는 바깥쪽 근육을 쓰기 때문에 한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픈 근육을 쉬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대개는 가장 중요한 건 아픈 동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뭐 병원을 찾기 전에 이게 아프다는 증상이 생겼을 때는 일단 그 동작을 하지 않고 운동이면 잠시 멈추고 집안일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을 쓰는 방법이나 팔꿈치 쓰는 방법을 한번 바꿔보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계속 일하면 증상은 더 악화될 테고, 병원에 오시기 전에 워낙 주부님들이 워낙 잘 참아가지고요, 병원에 올 때는 좀 많이 망가져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행동 보정부터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운동 치료 방법은 뭐가 있어요? 일단 조금 있으면 우리 이제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신전 운동이 있는데요. 그거는 아마 잠시 후에 그 우리 선생님이 보여주는 운동을 첨가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성희의 건강 토크는 변병남 서지탑병원 원장님을 모시고 손목,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증상, 원인, 치료법,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지탑병원 운동치료실 이현진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운동은 손목 강화 운동과 팔꿈치 운동인데요. 첫 번째 손목 강화 운동은 세라밴드를 이용한 굴곡 강화 운동입니다. 두 번째 치료는 세라밴드를 이용한 신전 강화 운동입니다. 첫 번째 세라밴드를 손에 감고 밴드 줄을 발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손바닥을 위로 하여 가능한 범위까지 손목을 천천히 굽혀주세요. 세 번째, 1초 정도 멈추고 있다가 손목을 내릴 때는 3초 정도 유지하며 천천히 내리시면 됩니다. 하루 2번 15회에서 20회 정도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세라밴드를 이용한 손목 신전 운동인데요. 첫 번째 운동인 손목 굴곡 운동과 비슷하지만 신전 운동은 손바닥이 바닥으로 향합니다. 운동 방법은 손목 굴곡 운동과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팔꿈치 운동을 알려드릴 텐데요. 세라밴드와 묶어서 고정시킬 만한 기둥이나 물체가 있으면 가능하십니다. 먼저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전완부 제외한 몸을 안정적으로 고정을 시킨 후 밴드를 손에 가볍게 쥐고 팔꿈치를 펴는 동작입니다. 밴드의 저항이 너무 강하거나 느슨하지 않도록 본인의 강도에 맞게 길이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배워보신 운동, 손목 강화 운동과 팔꿈치 운동을 배워보셨는데요. 꾸준한 운동 치료를 통해서 예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